네, 글로벌 증시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상황은 이 글로벌 증시들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을 예측만 했었고요. 실제로 현실화가 됐었는데요. 관련돼서 외국인들도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지난 주말에 또 중국에는 수출입 같은 지표는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어요. 분석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 신지은 캐스터입니다. 2012년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12가 열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후반 18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렇게 축구에서는 피파 세계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페인이지만 최근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온통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구제 금융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귀를 기울였던 하루인데요. 스페인은 주말에 열린 컨퍼런스 콜 화상회의를 통해서 구제 금융이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이 있기 전 마감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요. 관련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지수는요. 하락 출발한 후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넓혔습니다. 결국에는 1% 미만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오후부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음으로 S&P 500입니다. S&P 500 지수도 초반 약세를 잇고 꾸준한 상승 흐름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장 마감 시점에 이르러 유럽에서 주말에 컨퍼런스 콜, 즉 화상회의가 열릴 거라는 보도가 독일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대감에 주식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유럽 증시는 낙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이 상승 반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 소식에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결국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후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유로존 장관들은 스페인에 1,000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일단 이번 구제금융의 시작은 스페인의 은행 방키아인데요. 이 방키아의 자금 문제가 생기면서 스페인 총리는 방키아에 자금을 지원하겠다 일단 선전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서 지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유럽의 친구들이 도와주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한 유럽 다른 나라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이 스페인 국가 신용 등급까지 강등당한 라호이 총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정이었을 겁니다.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는 이번 구제금융 결정에 그만큼 안도감이 클 텐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로화의 승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닐 텐데요. 이 총리로서도 옆집에서 돈을 빌려서 자녀에게 밀린 공납금을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체면이 서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지난 5달간 노력이 없었다면 스페인 은행이 아니라 스페인 전체에 대한 구제금융, 즉 더 큰 구제금융을 피할 수 없었을 거라면서 구제금융이 더 커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총리는 이번 구제금융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 그동안 숨통이 막혔던 스페인의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구제금융은 스페인 국민 개개인으로 따지면 2,100유로씩 돌아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 구제금융은 또 모든 걸 해결해주는 걸 아니라는 걸 그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올해 스페인의 분위기는 내내 나쁠 것이라면서 3년 동안 두 번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경제는 여전히 1.7% 수축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제 스페인 문제가 그래도 구제금융으로 좀 진전이 되면서 남아있는 이슈 아마도 그리스일 겁니다. 그리스는 다음 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그리스 이슈도 함께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리스 문제가 스페인 구제금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000억 유로는 물론 비싼 돈이지만 이미 유럽 재정안정기금 등의 자금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한 수준은 갖추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만약 그리스 총선이 있은 후 새 정부가 긴축을 이행하지 못하겠다고 해버린다면 유로존 전체에 심각한 자금 이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전 총리 루카스 파파데모스는 전직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이기도 한데요. 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난다면 재앙에 가까운 수준일 것이고 그리스 인플레이션율은 50% 이상 치솟을 거다라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적어도 10년 후까지 결정할 중요한 선거라면서 유로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네,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유럽 리더들이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유로존의 작은 나라인 그리스 문제가 전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준 그 결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될 거라는 뉴욕타임즈의 조언인데요. 그리스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몇몇 의견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르겐 스타크는 전 ECB 임원이기도 한데요. 유로존이 그리스가 떠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당장은 혼란에 빠지겠지만 잠깐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그리스의 이탈이 호재라고 밝히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이 누가 총리가 되든 그리스의 새 정부 긴축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긴축 이행을 제대로 할 만한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이코노미스트에는 유럽 상황을 빗댄 재미있는 그림이 실렸는데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메르켈 총리는 튜브를 던져주는 대신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목숨부터 구하고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야겠죠. 최근 급박한 모습에 이런 입장이 좀 누그러졌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발언이 이런 기대감을 도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더 큰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 유로화를 쓰면서 통화를 통일하는 것뿐 아니라 재정도 통합해야 되고 통일된 예산 정책을 만들고 정치 연합까지 이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독일이 다시 유럽의 큰 누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스페인 구제금융이 결정되고 이제 남아있는 이슈는 역시 그리스 총선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 총선이 끝난다고 해도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인워트 벤슨 수석 투자전략가인 모하메드 추케르는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과 그리스 총선 뒤에 시장에 남은 이슈는 독일과 영국 같은 큰 나라들에 대한 국가신용 등급 강등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위험에서 자유로운 투자는 무엇인지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런 위험 요인 많은 장세에 우리 장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우리 코스피 지수 관련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럽 재정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시장이 바로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의 코스피 시장이라고 꼽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 내부 이슈로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고 해도 충격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어떨지 몰라도 한국은 어떤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인데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윌리엄 패색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이미 한 차례 겪었었죠. 그때도 아시아 증시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충격이 클수록 위험 회피도 더 커질 것이라면서 비이성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MSCI 한국지수는 0.8% 하락을 했는데요. 53.37 기록했습니다. 네, 윌리엄 패색은 15년 전 아시아 내부의 이슈 때 겪은 위기 때보다 유럽 문제, 즉 외부의 이슈에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 시장 한층 단단해졌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과연 유럽도 이런 아시아 시장을 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의 국제금융 소식과 함께 앞으로 남은 그리스 총선에 관한 의견까지 살펴봤는데요. 힘찬 한 주 시작하시고요. 계속해서 출발 증시특보와 함께 월요일장 대비하시기 바랍니다.